작년 여름 20살의 해병이 수해로 인한 실종자를 찾다가 목숨을 잃었다는 뉴스를 보았던 순간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매 여름 심해지는 수해 피해에 신문을 가득 채우는 기사에 마음 아파하던 중 최 해병의 사망 사건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막을 수 있었던, 애초에 일어나지 않아야 했던 참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한 청년의 죽음에 대한 그 어떤 진실도 책임자 처벌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국가의 책임 방기로 자꾸만 또래 시민들이 세상을 떠납니다. 국가는 없었다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의 절규가, 왜 구하지 않았냐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의 외침이 한 글자도 바뀌지 않고 다른 참사 유가족의 문장이 되어갑니다. 나와 내 친구들과 비슷한 얼굴을 한 사람이 억울하게 목숨을 잃는 것을 볼 때마다 공포와 위협은 더욱 커져갑니다. 국가가 나를 위험에 몰아넣지 않으리라는 믿음, 위험에 처하면 구할 것이라는 기대가 희미해집니다. 살아남을 수 있으리라는 확신조차 없는 이 나라에서 도대체 어떻게 청년이 미래를 꿈꾸며 살아가겠습니까? 최소한의 안전망, 최소한의 도리를 다하는 국가에 살고 싶습니다. 국민의 목숨이 귀한 줄 아는 대통령, 국민의 목소리를 거부하는 여당이 있는 나라에 살고 싶습니다. 정권의 안위를 진심으로 걱정한다면 거짓과 거부로 국민들을 속일 것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는 일에 책임을 다하십시오. 최 해병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할 때까지 기본소득당 청년대학생위원회도 무거운 정치적 책임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어제가 재연절이었지만 그 헌법을 만든 국회 현주소는 안타깝기만 합니다. 손바닥에 왕자를 쓰고 나타난 윤석열이라는 대통령의 제왕적 거부권에 막혀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때도, 오송 지하차도 참사 때도, 그리고 최 해병 순직 사건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무능과 무관심, 무책임 속 불통이 이어지고 그 불통 속에 국민들의 분통은 터집니다. 그렇기에 저희 6개 야당의 청년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을 거부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여 한 목소리를 냅니다. 최 해병의 어머니께서는 지난달 12일 아들 일주기 전에 경찰 수사가 종결되고 진상이 규명되어 아들 희생에 대한 공방이 마무리되기를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최 해병의 어머니께 동시대를 살고 있는 청년 정치인으로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한없이 답답합니다. 또 궁금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임성근 사단장을 이리도 감싸주고 있는 겁니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나라와 국민보다 본인과 부인 그리고 이해관계가 얽힌 그들이 더 소중한 것입니까? 도대체 왜 대통령이 됐겠다고 나서서 이렇게 수년째 국민들을 가슴 아프게 하는 것입니까? 증언은 하되 선서는 거부하는 책임자들 속에서 말도 안 되는 명령에도 물속에 들어가서 임무 수행을 했던 최 해병, 모든 수사를 절차대로 진행했던 박정훈 대령,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오만한 윤석열 대통령의 민심 역행을 규탄합니다.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말합니다. 국민을 거부하는 대통령을 국민이 거부한다. 저희 6개 야당 청년들은 내일도 거리로 나서서 외치며 책임자 처벌과 진실 규명에 앞장서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다음 청년들을 위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기에 이런 현실을 살고 있는데 더없이 분노합니다. 벌써 1년입니다. 건축가를 꿈꿨던 청년은 국가를 지키겠다는 책임 하나로 부모님이 반대를 무릅쓰고 그 힘들다는 해병에 자원했습니다. 그러나 국가는 그 청년의 죽음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지난 1년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권력자들은 책임을 져야 할 이들을 비호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증언은 하되 선서는 거부한다.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장면을 보게 되리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조차 없는 대한민국이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아무 책임도 지지 않으려는 권력자들의 작태를 마주하며 불평등과 지역 소멸로 미래의 꿈이 줄어들고 있는 오늘의 청년들은 이제 국민으로서 최소한의 안전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을 실감합니다.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채 무리한 수해 복구 지시로 목숨을 잃은 최혜병, 얼차려 가혹행위로 숨진 육군 12사단 박훈련병, 유가족 단식 끝에야 유독가스 검출 사실이 밝혀진 전북 제지공장의 19살 청년 노동자, 군대부터 일터까지 윤석열 정권 아래 청년들에게 안전한 나라는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봐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정치가 내 삶을 바꿔주지 않는다고 냉소만 하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죽음의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지치지 않고 요구합시다. 우리가 살아갈 나라를 우리 손으로 바꿔나갑시다. 새로운 시민참여 진보정당 사회민주당의 청년들이 함께하겠습니다. 진상이 규명되어 공방이 마무리되고 오로지 우리 아이만 추모하면서 남은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최수근 상병 어머님 편지 마지막 내용입니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진실, 오히려 덮어진 진실을 밝히는데 사회민주당과 청년들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해병대 제1사단 해병대원의 죽음은 군 인권 문제, 국가의 책임 문제와 직결된 중요한 사안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그 책임을 묻지 못한 채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이 누군가에 의해 좌절되고 있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해병대원의 죽음 앞에서 국가는 그 역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해병대원 특검법에 2번이나 거부권을 사용하며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했습니다.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노력을 외면했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것입니다. 대통령은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대체 무엇이 두렵습니까? 국민들은 해병대원의 죽음에 대한 진실이 규명되고 책임자가 처벌받을 때까지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어느 권력자가 담배를 끊었던 이유처럼 윤석열 대통령도 거부권을 남발하는 것을 끊어야 합니다.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군 시스템을 개선하고 군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야 합니다. 새로운 미래는 그 목표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새로운 미래는 군인들이 사람답게 대우받고 안전하게 복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그리고 그들의 헌신과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1사단 해병대원의 죽음을 기억합니다. 그의 전우분들과 유가족분들의 슬픔에 함께합니다. 그분들과 같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최수근 해병이 우리의 곁을 떠나간 지 어느덧 1년이 다 되어갑니다.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나 하는 허무함과 그 시간 동안 관련자 거의 아무한테도 책임을 묻지 못했다는 실망감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정적인 감정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사건을 놓지 말아야 하는 것은 고 최수근 해병의 사망이 아직 우리 사회에 잔존하고 있는 낙후되고 전근대적인 장병에 대한 인식과 직결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한민국 제 헌법 39조 누구든지 병역 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군내 성폭력 범죄와 사망 사건은 군사법원이 아니라 민간으로 사건을 이첩해서 수사 및 재판을 받도록 하는 군사법개혁을 단행한 바가 있습니다. 비록 군사법원을 완전히 폐지하지는 못했지만 국민들 사이에 뿌리 깊이 자리 잡은 군대 내의 사건 수습에 대한 불신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장병들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한 인간적인 조치였습니다. 그런데 그 법률 개정안을 공포한 지 3년이 다 되어가고 실제로 시행한 지 2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여전히 국방장관과 해당 사건의 지휘관이 그런 법적 절차를 형해화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품지 않을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나아가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의 영향력을 오남용하여 사망사건을 은폐하려 한 것이 아닌가 묻지 않을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사람이 먼저인 세상, 말뿐이 아니라 법과 제도와 관행을 통해서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할 우리의 자랑스러운 나라가 행정부 권력 때문에 급격하고 노골적으로 그 퇴행의 길에 들어서고 만 것입니다. 약속드립니다. 조국 혁신당과 우리 청년 정치인들은 그런 윤리의 추락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를 사랑하고 더 나은 장소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믿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한 제도권 정치의 근본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믿는 정당인의 한 사람으로서 최수근 해병의 죽음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정의와 진실이 마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진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최상병의 죽음 이후 1년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밝히겠다 다짐했던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만이 항명죄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VIP 경로설부터 골프 모임 통화 내용까지 수사 외압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지만 대통령은 결국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며 민심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과정에서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국민 생명과 사회 정의보다 자기 편 챙기기, 정권 지키기를 더 중요시한다는 점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진실이 규명되고 정의가 지켜지길 바라는 마음이다. 최상병의 죽음 앞에서 다짐했던 박정훈 대령의 약속, 진보당이 함께 지켜가겠습니다. 연일 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해를 입은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모두 안전하게 여름을 나기를 기원합니다. 국가를 지키던 한 청년이 죽었다. 우리는 그날을 잊을 수 없다. 우리는 1년 전 그날을 결코 잊을 수 없다. 지금으로부터 1년 전인 2023년 7월 19일 수해 피해 실종자 수색작전에 투입된 해병대원 일병 최수근은 살려주세요라는 말을 남기고 급류에 떠내려가 실종되었다. 이는 단순한 사망사고가 아니다. 해병대 상륙 장갑차도 철수한 하천에 로프도 구명조끼도 없이 맨몸으로 들어가 벌어진 그리고 현장 지휘관들의 경고에도 무리한 수색을 지시한 책임자로 인해 벌어진 예정된 사고였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사건으로 국가의 무책임이 국민의 생명을 단숨에 앗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목도했다. 최 해병의 어머니는 해병대에 가지 말라고 말렸는데도 해병대에 갔는데 우리 아들 어디에 있느냐며 통곡했다. 순수한 애국심으로 나라를, 국가를 지키고자 하는 책임감으로 해병대에 지원한 청년 최수근은 상관의 무리한 지시로 어처구니 없이 세상을 떠났다. 최 해병의 희생은 단순 사고로 치부할 수 없으며 이를 둘러싼 진상은 명백히 밝혀져야만 한다. 최 해병 사망 사고는 단순 자연재해로 인한 불행이 아니다. 최 해병이 희생당한 배경에는 국가의 부실한 대응과 관리, 그리고 책임 회피에 있다. 국가의 무책임과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이 사건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필수, 이를 통해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 윤석열까지 나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한 이 사건은 사망 1주기가 지나는 오늘까지도 현재 진행형이다. 예정되었던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 발표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취소되었고, 경찰에 이첩해 책임 소재를 수사하도록 해야 할 사건 기록은 권한이 없는 국방부 검찰단으로 무단 회수되었다. 그 과정에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은 항명죄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입건 및 기소되었다. 그리고 해병대 수사단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온 국방부 조사본부는 임성근 사단장 등을 제외한 2명만 피의자로 정리해 재이첩했다. 지속적으로 대통령과 책임자들은 책임을 회피했고 국민은 국가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국방부 검찰단의 사건 기록 무단 회수,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기소, 임성근 사단장만을 제외한 피의자 정리까지 이어진 석연찮은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정황 증거가 발견되고 있다.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간의 통화, 대통령실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실의 통화, 대통령실과 해병대 사령관 등의 통화 등 손에 꼽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증거가 쏟아지고 있다. 심지어 대통령이 임성근 사단장을 처벌해서는 안 된다며 경로했다는 일명 VIP 경로설에 이어 임성근 사단장을 둘러싸고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공범 이종호 씨가 개입했다는 의혹까지 쏟아지고 있다.
대통령 윤석열을 포함한 대통령실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여 사건에 외압을 가했고 그 과정에서 영부인 김건희의 영향력까지 개입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수많은 증거가 윤석열, 김건희 부부로 향하고 있다. 그래서 야당은 특검을 강력히 요구하며 국민은 이 특검법에 강한 지지 의사를 보내고 있다. 그러나 사건의 책임을 져야 할 대통령실은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며 국민이 부여한 마지막 기회조차도 날렸다. 국민의힘 또한 이에 찬성표를 던지고 대통령 부부를 옹호하며 국민이 부여한 기회와 책무를 모두 저버렸다. 직무를 유기한 정권이며 정당이다. 이런 정당을 다시 신뢰할 국민은 없을 것이다. 최해병 사건으로 시작된 국민의 분노는 140만이 넘는 탄핵 청원으로 이어졌다. 4시간 가까운 대기 시간에도 국민은 줄을 서서 탄핵 청원에 동의 의사를 표했다. 재헌국회를 이래로 국민이 국회를 모인 사상 최초의 사건이다. 이는 곧 대통령을 향한 분노의 임계점이 넘어섰음을 의미한다. 수많은 국민은 20대 초반 군인의 억울한 죽음에 진실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대통령은 이를 철저히 무시하며 국민의 분노에 눈과 귀를 막고 있다. 이 분노는 곧 탄핵 열차로 이어질 것을 대통령실만 예견하지 못하는 듯하다. 대통령 윤석열은 민심 외면의 대가가 무엇인지 곧 깨닫게 될 것이다. 국민의 분노는 불의하고 부정한 권력의 교체 요구로 이어질 것이고 이는 곧 무도하고 오만한 정권의 몰락에 다다를 것이다. 이미 국민은 윤석열 정권에 수없이 많은 기회를 부여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스스로 그 기회를 걷어찼다. 최소한의 인간적 양심과 정치적 책임감을 가졌다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최해병 특검법 재의결에 찬성해야만 한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러한 국민의 열망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7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어진 필리버스터에서 국민의힘은 어이상실 발언을 쏟아냈다. 최해병 사망 당시 대통령실 법률 비서관이었던 주진우 국회의원은 군 장비를 실수로 파손했다고 가정하고 라며 한 인간의 목숨을 군 장비에 빗대는 망언을 쏟아냈다. 토론을 빙자한 막말이자 모욕, 대통령을 향한 아양에 불과했다. 최소한의 인간성을 포기한 망언들은 되려 특검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일면이 되고야 말았다. 이번 최해병 특검법 재의결은 국민의힘에게 부여한 국민의 마지막 기회이다. 국민을 거부하는 대통령은, 국민을 거부하는 정당은 살아남을 방법이 없다. 국가와 국민이 아닌 대통령 부부의 호위무사로 전락한 여당에 신뢰를 보낼 국민은 아무도 없다. 이에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새로운미래, 조국혁신당, 진보당, 야6당 청년일동은 국민의힘에게 요구한다. 최소한의 양심, 측은지심, 책임감이 있다면 최해병 사망 사건과 수사외압 의혹에 대한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져라. 떳떳하게 최해병 사건 진상 규명에 응하라. 우리는 대통령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 늦더라도 꼭 진실을 향해 갈 것이다. 2024년 7월 18일 거부권을 거부하는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새로운미래, 조국혁신당, 진보당, 야6당 청년일동.